그래서 잠들기 전에 먼저 오늘은 잘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딱 깨면 내가 깼어. 어떡해. 지금 몇 시지? 라고 핸드폰 바로 켜시면서 시간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면서 핸드폰 빛 보면은 잠이 후딱 깨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잠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더 잠을 못 이루면서 잠을 꼴딱 새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신가요? 제가 잠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닿으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유학 시절에 뉴욕으로 14시간 비행을 하면 이륙하기도 전에 잠이 들어서 중간에 스튜디오스가 깨우면 밥을 먹고 또 자요. 그 정도로 정말 잠에서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점점 수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잠드는 것도 잘 안 되고, 중간에 자꾸만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원래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 안 마시던 커피마저 마시게 되고, 이제는 커피를 넘어서 파는 그 달달이 커피 있잖아요. 그 캔에 있는 그 달달이,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달달이 커피를 마셔야만 정신을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만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저 스스로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혹시 저같이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으세요? 또는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수면 장애로 인해서 힘든 분 혹시 계시지 않은가요? 어떤 분들은 죽게 되면 자게 되는 게 잠이야. 잠자는 거는 정말 아까운 거야. 그 시간 있으면은 더 놀고 더 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잠이 정말 그렇게 불필요한 걸까요? 사실 잠은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육체적인 건강 또는 그 인지 능력에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여러분, 정신병동 아시죠?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가장 뭐를 먼저 체크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수면 상태예요. 수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래서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게 이 사람의 수면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면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와 불안인데, 불안장애나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긴장감과 안절부절 끊임없는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수면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특히 어떤 강박적인 성향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안 순간 잠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긴장감과 불안이에요. 조바심. 근데 이 조바심과 불안 어때요? 수면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거죠. 수면이라는 건 사실은 이완되고 편안한 거, 생각이 없는 거, 이런 상태에서 잠들 수 있는 건데, 불안과 긴장은 오히려 수면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 고민이 수면에 장애물을 내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정작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먼저 오늘은 잘 자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딱 깨면 내가 깼어. 어떡해. 지금 몇 시지? 라고 핸드폰 바로 켜시면서 시간 체크하고, 시간 체크하면서 핸드폰 빛 보면은 잠이 후딱 깨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잠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더 잠을 못 이루면서 잠을 꼴딱 새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신가요? 이렇게 잠을 들려고 하면 할수록 잠을 더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사실 잠이라는 게 기계처럼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자고, 어떤 날은 조금 부족하게 자고, 어떤 날은 좀 중간에 깨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푹 자기도 하는데, 자신이 느낀 그 완벽한 잠을 자지 못하면 불안하신 거예요. 그 불안이 오히려 그 독이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조절하고 오히려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완벽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대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간호사분들, 생산직에 계신 분들, 소방관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직업 자체가 밤낮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무를 선택하면 일반 데이타임에만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수당직을 더 많이 받게 되기도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의 돈을 더 벌고자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조금 더 길게 보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쌓은 것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나도 모르게 장착되어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지구 자전의 시간에 맞추어서 생리, 대사, 재생 등의 역할을 합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런 과정에 맞춰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에 해가 지면은 우리 몸에는 이렇게 멜라토닌이 조금씩 생산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 멜라토닌이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해가 지고 나서 대체적으로 한 5시간, 즉 한 11시죠. 11시부터 2시까지 이 3시간 동안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면에는 렘수면과 비렘수면 있잖아요. 렘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얕은 잠이에요. 비렘수면에서도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비렘수면 중에서 가장 깊은 질이 굉장히 좋은 수면이 이 11시부터 2시까지 가장 질 높은 수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그 질 좋은 수면 1단계는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잔다. 그러면 2단계, 3단계의 질이 그 다음으로 약간은 떨어지는 그런 수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이 우선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 대체로 해가 뜨는 시간이 6시잖아요. 그래서 6시에 이렇게 자는 게 7시간이죠. 물론 여기서 한두 시간 앞뒤로 갈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게 가장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면은요, 멜라토닌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요. 이 멜라토닌은 햇빛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햇빛이 사라지면 나타나기 시작하고 햇빛이 나타나면 금방 사라지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집에서 주무실 때 거실 불을 어떻게 끄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냥 잠자기 바로 직전에 꺼요. 그럼 잠자기 바로 직전에 어떤 행동 패턴을 하는지 자세히 묻고 들여다보면 그냥 활동하시다가 불 다 켜시고요. 핸드폰 하시고 게임 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다 하고 잠잘 때 불을 끄신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해는 졌지만 멜라토닌이 빛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결국은 멜라토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웠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멜라토닌이 이제 조금씩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에 조금 둔감하고 영향을 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빛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멜라토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잠을 못 잔다면 수면의 질이 자꾸만 자도 떨어진다면 11시와 2시 사이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집안의 불은 얼마나 켜져 있는지, 그 전에 내가 몇 시에 자는지, 그리고 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완벽한 잠을 자지 않으면 자꾸만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해가 질 때 전체 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 불은 특히 이렇게 형광등은 다 꺼주시고요. 그 노란 불 있잖아요. 사람의 눈 밑에 아래 위치한 그 노란 불이 활동하기에 좋을 정도로만 켜지는 거죠. 네, 활동을 해가 지면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체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 잠자기 11시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약을 드시라고 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잠자는 거 외에는 웬만한 것들은 하지 마시라. 또 근데 약간 이제 아무것도 자극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한테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되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보지 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덮어서 소리만 듣다가 보면은 금방 잠이 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소위 수면 위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내가 11시부터 2시 사이에 뭘 하고 계시는지, 잠자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 못 드는 이유 세 번째, 야식과 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을 오히려 잠이 잘 안 오니까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왠지 밤이 되면 출출하고 허하고 오히려 배가 고프면 더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느낌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술과 야식은 오히려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포만감에 또는 식곤증에 잠을 자요. 그러면 내 몸은 잠이 들 수 있어요. 술 기운에 피곤해서. 근데 우리가 음식을 삼켰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움직이죠. 그러면 위장을 움직이는 이 기관은 뇌에 의해서 작동하거든요. 몸은 자지만 뇌는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없어요. 비록 그 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분들의 잠을 자는 것과 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이완돼서 깊은 수면을 하는 거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술은 수면에 드는 거는 어쩌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간에서 술로 인한 독이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계속하니라고 잠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게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위산이 계속 분비가 돼요. 위산이 역류가 되죠. 이제 이러면서 계속 잠이 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깨고 나면 내가 잠이 왜 깼는지는 모르죠. 그냥 잠이 깼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런 작용 때문에 중간에 잠을 깨는 거거든요. 목이 말라서 깨기도 하고 위산에 의해서 깨기도 하고 내가 계속 과활성화돼서 약간 예민한 자극에도 잠을 깨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잠 못 드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이렇게 정말 푹 자고 싶은데 잠 못 드시는 분들, 내가 이 3가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